그거 같이 한번 봅시다. 자, 마케팅 연구에서 마케팅 리서치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participate in 참여한다는 거죠. in interviews. 자, 인터뷰에 참여하거나 포커스 그룹에 참여하거나 or the like 하면 그냥 기타 등등입니다. 기타 등등에 참여한대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during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 대명사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요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지 되겠죠. 자, 그렇게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어떤 그 마케팅 연구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하나를 참여하는 동안에 그들은 indicate their desires 해서 뒤에 지금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요. indicate는 얘들아 show의 느낌이에요. show 보여주다 뭐 나타내다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show라고 하면서 W를 썼네. show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연구라든지 인터뷰를 통하여서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선호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마케팅 용어로서는 their want 그들의 욕구를 보여줍니다. 똑같은 건데요. 이제 그 desire이라고 하는 게 마케팅 용어로는 want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정리를 해보면 마케팅 연구에서 소비자들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욕구를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의 욕구를 드러내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몇몇 방법들은 try to detect consumers' subconscious emotions. 자, 소비자들의 감정 또는 무의식적인 감정을 detect, 감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정들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나 어떻대요? With varying rates of success. 성공률이 어떻대? Varying. 다양하다고. 성공률이 다양하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딱 적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성공률이 이제 이 실제 그 소비자들의 욕구하고는 잘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들, 자,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들. 그러한 행동적인 방법이 뭐야? 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 인터뷰를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포커스 그룹에 참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알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적인 방법들은 이라고 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져야 되겠죠. 자, 이거 좀 잘 보세요. 이거를 지금 얘들아 이런 그 소비자의 욕구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이 연구 방법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다양한 연구 방법들. Some methods 했죠. 이러한 행동적인 methods들은 자, 이러한 연구 방법들은 어떻대요? 자, 필자가 요거에 대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 뒤에 이제 문장으로 잘 볼게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인간들이 watch 바라보는 거야. 어떻게 다른 인간들이 반응하는지. 예를 들어서 인터뷰라는 게 그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가연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연이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인이가 이제 지연이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지연이가 답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욕구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다른 인간이 반응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예를 들어서 노출되었을 때 그 인간이요. 그 다른 인간이 노출되었을 때 to a certain brand나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manually 수동으로 손으로 뭐 하는 거야? 코딩한다. 여기서 말하는 코딩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그 어떤 그 자료를 뭐 입력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코딩을 하고 그리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요렇게까지입니다, 얘들아. 여기까지가 수식어고요. 여기까지가. 지금요.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식어고예요. 자, 어떤 브랜드나 제품에 노출이 딱 되었을 때 그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봤다가 그거를 이 인간들이 연구원들이겠죠. 지금 보시면요. 얘가 지금 현재분사를 요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요 인간들 주절에 주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exposed 과거분사는 누구야? 누가 노출이 된 거야? fellow humans들이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은 어법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잘 못하면 요 구간은 어법으로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에 이제 참여하는 인터뷰 같은 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고 그리고 수동으로 혹은 이제 손으로 직접 코딩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감정을 막 분류를 하는 거야. 이런 방법들, 이런 인간이 직접 하는, 자,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직접 하는 이런 행동들은 어떻다? 얘들아, 이러한 행동들은 어때요? labor intensive, 노동 집약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안 좋은 말이에요. 하여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다. 그 말하는 겁니다. 노동 집약적이다. 자, 이러한 연구 방법은 노동 집약적이에요. 생각해봐 얘들아. 안 그렇겠어?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가연이가 한 명 한 명 다 가가지고 다 물어봐야 돼. 선명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주연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은 뭐가 많이 들겠죠? 시간도 많이 들죠.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요. 또 인력도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노동 집약적이고 이러한 위에 나왔던 이러한 방법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필자는 요 위에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consequently죠. 그 결과 어떻게 씁니까?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헷갈립니다. 거의 are applied. 거의 그러한 방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방법은 거의 사용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야.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아요. 또는 사용이 되기는 되더라도 어디에서만 사용이 될까요? In small sample sizes.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인간이 직접 가서 연구하고 인간이 직접 가가지고 어떠세요? 이거는요. 표본이 작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 거의 사용이 되지 않거나 작은 표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인터뷰해야 되는 그 대상이 적을 때만, 소수의 인원일 때만. 즉, 대규모 연구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은 겁니다. 대규모 연구에는 적합 X. 대규모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구간이 어떻게 보자면 요 구간을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AI 요 구간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 이 글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의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는데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안. 해결책 또는 대안. 그래서 인간이 직접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데 봐봐봐. 자, 이러한 인간의 영감을 받은 AI 혹은 뭐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AI는 잘 보세요.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방법을 아까 위에 나왔었던 그러한 방법이죠. 이러한 인간이 직접 하나하나 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방법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얘들아, 목적격 보호자리니까 형용사 써야 되죠. 그죠? 가능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 대규모로 가능하게 만든대요. 아까는 어땠어? 작은 표본에서만 쓸 수 있었잖아. 근데 AI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면 이제는 대규모로 연구가 가능하다. 대규모로 소비자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뭐를 통하여서? AI를 통하여서 AI가 뭘 가능하게 한대요? 이런 대규모 연구,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다. 요게 그래서 지금 필자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얘가 지금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요 구간이 필자가 강조하는 구간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대규모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delivering, 전달해 주는 거야. 뭐를요? instantaneous, 즉각적인 결과를 deliver, 제공하고 전달하는 거죠. 동명사 주어로 나왔죠. 즉각적으로 이 결과를 전달하는 것 또한 will be possible,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잖아. 개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가연이가 이제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뭐 민경이 이렇던데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전화해가지고 수연이 이렇던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결과를 즉시 결과를 전달할 수 있다. 쭉 보자마자 그냥 그게 데이터를 다 보내주니까 너무 편한 거죠. 자, for example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나왔고요. 그 주제에 대한 예시예요. 그 주제에 대한 예시. 어떻게 대규모로 연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즉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죠. 볼게요. via는 얘들아, via는 뭐뭐를 통하여입니다. 뭐뭐를 통하여. via, through입니다. through. 슈퍼마켓에서의 얼굴 인식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쇼핑객의 감정을 감지할 수가 있는 거야. 그 AI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이 감정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Facing a shelf displaying the product of what you. 여기에서는 얘들아, 이게 지금 요 facing이 감정을 수식하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분사 구문인데 while they are입니다. 그 쇼핑객들이 바라보는 거야. 응시하는 거예요. 뭐를? 쉘프를, 진열대를 응시하는데 근데 그 진열대가 어떤 진열대냐면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진열대야.
제품을 보여주는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쇼핑객들의 감정을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 신기하죠?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된 그 제품을 이제 보여주는 그 선반을 이제 바라볼 때, 그 진열대를 바라볼 때의 그런 감정들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감정 파악이 가능하죠. 감정 확인이 가능. 그다음 collecting 수집하는 것은 a vast amount of data. 자,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뭘로부터? all supermarkets, 모든 슈퍼마켓으로부터 participating in the respective launch nationwide. 국가적으로 얘들아 respective 하면은요 각각의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자, 각각의 제품 출시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나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뭐 할 수 있겠죠? yield, 산출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뭘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solid한 결과를. solid 뭐야? reliable, 믿을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 위의 구간은 인간이 이 연구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한계, 단점들,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AI가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얼마만큼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얼마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후반부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었고요. 소비자의 감정을 인지하는 그 AI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장, 2번 지문 같이 볼게요. 자, 데보라가 아니고요. 데보라하고 패티하고의 연구네요. 자,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에서 음식 미디어 안에서 그 셰프들 뭔지 알죠? 셰프들에 대한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인 거야. 그러니까 셰프들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가 셰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발견했대요. 뭐를요?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형용사 같은 형용사에서 만약에 명백하게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들은 어휘 문제로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형용사 아니네, 미안. 뭐 명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difference, 차이점, 명백하게 반대 표현, 뭐 있죠?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어휘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보세요. 차이를 발견했는데 뭐랑 뭐 간의 차이냐면, 어떻게 남성 셰프들과 여성 셰프들이 are portrayed, 묘사되는지에 대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남성 그리고 여성 실제 차이가 아니고 미국에서 방송 매체들이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야, 자꾸. 남성 셰프들은 이렇다라고 자꾸 보여주고 여성 셰프들은 이렇다라고 자꾸 방송에서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봅시다. 아주 위대한 뛰어난 남성 셰프들은 are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 어떻게 보여지냐면 as dedicated. 얘들아, dedicated 뭐예요? 굉장히 이렇게 헌신적인. 그 다음에 dedicated,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그리고 아주 훈련된 전문가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리고 종종 또 어떻게 보여진대요? as iconoclastic. 밑에 나오죠. 인습타파주의적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앞에 말이랑 뒤에 말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룰 브레이커예요. 룰 브레이커.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을 깨는 거야. 기존에 뭔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했어? 그럼 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뭔가 기존의 어떤 인습이나 기존의 관습들을 이렇게 깨버리는 걸 보고 iconoclastic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iconoclastic rule breakers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비전과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됐나요? 자, 남성 셰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자, 남성 셰프들은 남성 셰프 어떻대? 하여튼 굉장히 뭔가 전문적이야. 그죠? 여러 개가 나왔지만요. 굉장히 뭔가 전문적이면서도 뭔가 규칙을 깨면서도 그들만의 이런 비전도 가지고 있고 스타일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창의적인 뭔가 요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나왔죠, 얘들아? In contrast 나왔습니다. 대조적으로 누가 나왔어요? 대조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성 셰프들은 진짜 뭔가 굉장히 전문성 있는 막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약간 그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성 전문 셰프들은 주로 어떻게 판단이 되었냐면 are judged, 평가를 받았다, 뭐 판단이 되었다. 그리고 얘들아, 요거 쌤이 표시 하나 안 했는데 지금 are represented가 1번 과거분사고 그 다음에 depicted가 2번 과거분사입니다. 이렇게 해요. are represented, are depicted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묘사가 되는 거잖아. 매체에 의하여서 묘사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런데 여성 셰프들은 대조적으로 어떻냐? 얘네들은요, 뭘로 판단이 되냐면 홈 스타일 쿠킹에 있어서 판단이 된대요. 홈 스타일 쿠킹 하면 뭔가 이렇게 그냥 가정식 요리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막 되게 전문적으로 막 자기들만의 비전을 가지는 것처럼 하는데 여성 셰프들은 어때요? 그냥 가정식 요리. 응? 그런데 그러한 가정식 스타일의 이 요리에 있어서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가정식 요리 스타일은 뭐 하는 거냐? Dvalue죠. value는 높이 평가하다. 굉장히 이제 가치 있게 평가를 하는 건데 Dvalue니까요. 폄하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뭐를 폄하하는 거죠? 그러한 그들이 받았던 훈련과 그 다음에 그것에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기술들은 폄하하는 그러한 요리 스타일의 관점에서 여성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식 요리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았던 훈련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뭐 하는 것이다? 폄하하는 것이다. 그리고 and 자, 이거 잘 볼게요.
얘들아, 요 관계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첫 번째 동사가 devalues였고요. 폄하하는 가정식 요리의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잘 볼게요. By representing their food as amateur. 그들의 음식을 굉장히 아마추어스럽다고 혹은 homely 하면은 가정적이더라고. 가정적이라고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법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얘들아 관계대명사 위치에 걸리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자, 문장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우리 천천히 같이 봅시다. 뚜루뚜뚜뚜. 자, 그들을 연결을 시키는 거야. 어디다가 연결시키냐면 domestic tradition. domestic tradition 하면 뭐예요? 그냥 가정적인 전통이에요. 그들을 가정적인 전통. 그러니까 즉 이렇게 가정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계속 이어오는 사람으로만 연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얘들아 rather than은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걸 말하는 거잖아요. 뭐가 아니고 아주 전문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런데요. 그런 전문적인 기준은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기준들은 아주 중요하죠. which are crucial. 매우 중요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recognition,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culinary field에 있어서 그 요리 분야에서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전문적인 그런 기준들이 아니고 rather than 아니고 가정식 전통에만 그들을 연결시키는 그러한 홈스타일 쿠킹에 관련해서만 이 사람들 자꾸 평가한다는 거야. 됐죠? 자, 훈련이나 이런 기술들을 폄하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전문성들 인정을 받기 위해 전문성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됐죠? 이렇게 지금 요 문장이 길었고요. 요 문장이 길었고 요게 이제 길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문법 문제는 쌤이 봤을 때는 링크스일 것 같습니다. 링크스에서 뭔가 바꾸면은 이제 많이 까다로울 것 같아요. in this way라고 했습니다. in this way. 자, 남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여성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보여줬고 이런 식으로인 거야. 이런 식으로 the operations of culinary field. 자, 요리 분야에서의 이런 운영은 이게 지금 이상하게 잘못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reproduce 만들어내는 거죠. 얘들아, 뭘 만들어내요? 성별에 대한 inequality, 불평등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성별에 대한 불평등. 뭐 차별이겠죠. 남성은 이렇게 표시하고 여성은 이렇게 표시하고. 어떻게 해요? valuing qualities. 자, 어떤 특징들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냐면 뭐와 관련된 특징들이죠. masculine tradition more highly. masculine은 남성적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남성적인 전통들과 관련된 특징들만 more highly, 더 높게 여기고 그리고 by valuing, 이런 가치들은 더 높게 여기고 그 다음에 excluding, 배제시키는 거죠. 얘들아, excluding은요, 요거 지금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병렬 구조라서 병렬 구조로 문법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고요. 이 excluding이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미로, 막 including 같은 거, 뭐뭐를 포함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어휘 문제 자리로도 나올 수 있겠다. 자, excluding,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성들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뭘로부터? 그 기준에서 여성들은 빼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준이죠? 아주 위대한 셰프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기준에서 여성들은 빼버리는 거야. 이러한 불평등이 있다. 자, 이러한 불평등이 있고 이러한 불평등이 이것이에요. 이것이. 여성들은 위대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 받을 만한 적당하게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인정들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뭐 하겠어요? 제한시키겠죠. limits. 여성 셰프들의 능력을 제한시키겠죠. To gain recognition.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제한시키겠죠. 실력이 있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가정식 이런 쪽으로만 자꾸 분류를 시키니까 분명히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 능력이 자꾸만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ccrue 하면 밑에 뭐 챙기다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얻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얻다. 얻을 수 있는 능력에도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뭘 얻죠?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보상들. 인정이 만들어내는 내가 정말로 위대한 셰프로서 인정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 훌륭한 셰프로서 인정을 해줄 때 그때 따라오는 그런 경제적이고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그런 보상들 있잖아. 이런 거를 못 받게 된다고요. 이런 어디 있나요? 능력, 인정 못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상도 못 받게 된다. 이거보다도 못 받게 된다. 못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에 대한 여성들이 입는 피해들에 대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3번. 자, 볼게요. It is sometimes argued. 가끔씩 뭐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말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수능 지문에서는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 근데 그거 아니야. 요거예요. 배고프다. 뚜뚜. 자, 보세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will serve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뭐 하는 데 도움이 되냐면 equalize는 동등하게 하다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동등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작은 회사들에게. 누구뿐만 아니라 established media giants. 그 미디어 자이언츠 거인들, 다시 말하면 이제 큰 기업들, 대기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established는요. 자리를 잘 잡은입니다. 자리를 잡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얘기야. 자, 볼게요.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뭐 할 것이다?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것이다. 기회 균등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쌤이 말했죠. 요런 건 미스입니다. 실제는 뭐야?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하려고 필자는 이 글을 쓴 거야. 자, 볼게요. 디지티제이션, 디지털화, 그리고 인터넷의 성장은 실제로 reducing
낮추고 있다는 거야. 많은 장벽들을 낮추고 있습니다. 계속 얘들아, 요 통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장벽도 낮추고 있어요. 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도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도 만들어내고 있죠. For smaller enterprises, 작은 기업들이나 작은 회사들. 근데요, 이 기업이나 회사들은 어떤 기업이나 회사냐면 offering skills, 자, 제공을 하는 거죠. offering, 제공을 하는 기업이나 회사들인데 어떤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 제작을 통하여서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게임과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쌤이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만들었어. 그러면 쌤도 그 컴퓨터 게임을 출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누구든지 이렇게 진입을 할 수는 있었다. 누구든지 진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however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필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myth예요. myth, 통념. 일반 상식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 뭐 디지털 세계가 됐으니까 누구라도 수긍할 거 아니야. 아니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누구든지 뭐 뭔가 사업 시작할 수 있지. 스마트 스토어 나도 시작할 수 있지. 막 수연이가 막 막 그런 거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에 팔 수 있어. 그래서 뭐 떼부자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어떻대요? 디지털 environment. 자, 디지털 환경은 favors 더 좋아한대요. 분명히 기회가 균등해졌고 그 다음에 이런 격차들이 줄어졌고 그 다음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쉬워졌지만 여전히 어떻다? 더 강력하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들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디지털 환경도 강한 인지도 높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신규로 새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인지도 높은 브랜드랑 경쟁을 했을 때 경쟁이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물건 팔고 막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In the words of one of UK publishing executive, publishing은 이제 출판업계, executive는 간부거든요. 간부. 출판업계의 간부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브랜드는 만듭니다. 얘들아 이거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it는 가짜 목적어입니다. 여기에 it는 가짜 목적어예요. 자, 브랜드가 어떻게 만든다? 더 쉽게 만든대요. 더 쉽게 만듭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쉽게 만드냐? 고객들이 자, 요 뒤에 있는 to make가 목적어예요. to make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요런 가목 침목 문장들은요. 어법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혹시 여러분들 만약에 요번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요런 문장들은 서술형으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시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암기를 좀 꼭 하셔야 됩니다. 암기도 하셔야 되고 요 문장의 이 구조 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투동사가 여기 있었는데 얘를 이렇게 뒤로 뺀 거야. 그리고 빈자리에 그냥 의미 없는 형식상의 주어 it를 집어넣은 겁니다. 얘가 진짜 목적어예요. 자, 구조는 이렇게 되고 내용은 설명을 다시 볼게요. 자, 이 간부가 뭐라고 했냐면 브랜드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브랜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화 브랜드 뭐 나이키라고 쳐봅시다. 자, 나이키가 있으면 그런 생각 하지 않아?
그래도 나이키인데 완전 무슨 고무신을 만들었겠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쌤이 갑자기 영어 학원 하다가 얘들아 쌤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 힘들어. 그리고 내일부터 신발 브랜드 만든다. 그래가지고 나 신발 브랜드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나이스를 만든 거야. 만들어가지고 막 약간 그 로고도 약간 비슷하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 해가지고 팔아. 그러면은 선택이 쉬워 어려워? 저 회사가 지금 고무신을 만드는 건지 진짜 좋은 신발을 만드는 건지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디지털 브랜드 환경에서도 고객들이 뭘 좋아해? 쉽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여전히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앞에 말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신규 이런 업체들이 진입을 해서 자리를 잘 잡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여전히 얘네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 고객들도 그걸 선호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정을 좀 받고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사는 걸 좋아하잖아. 거기서 막 사기치진 않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됐죠? 빠방. 자, 뭐뭐가 없다면이에요. without.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혹은 worthwhile level,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있다고 여길 만한 그런 수준의 소비자 인식이 없다면 그러면은 잠재적인 newcomers to the online universe, 여기에서 말하는 얘들아 뉴커머는 누구겠어요? 소비자입니까? 아니죠. 신규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는 신규 업체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신규 업체, 아까 선생님 그 나이스 신발 가게를 이제 차린다고 내가 신발 가게를 차리는데, 응? 신규 업체를 차리는데 난 인지도도 없어. 그 다음에 소비자가 내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적절한 인식도 없어. 저게 뭐야? 어디야? 저거 신발 가게야? 뭐 영어 가게야? 뭐야?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신규 업체는 뭘 발견하게 될 거래요? 뭘 딱 생각하게 될까? 자, 인지도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들에 대한 인식도 하나도 없으면 뭘 당장 나오게 돼? 보게 돼? 아주 높은 초기의 비용들. 초기 비용을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야. 뭐와 관련된? Involved in establishing an online presence. 온라인 상에서의 어떤 존재감, 온라인 상에서의 인지도를 만드는 데 포함이 된 그런 초기 비용들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내용은 이 내용이 맞는데 쌤이 해석은 이상하게 했어요. 얘가 주어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봐봐. 자, 신규 업체들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요런 것과 이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것과 관련된 초기 비용들인데, 근데 그게 주로 뭐냐면은 광범위한 캠페인 하면 이제 홍보 같은 거예요. 홍보. 인터넷에서 하는 홍보 혹은 컨벤셔널 미디어, 전통 미디어에서 하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 기존에 있는 미디어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광고 같은 걸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자, 초기 비용이 요 동사입니다. cost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cost에 대한 동사가 represent,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 아주 강력한 효과적인 억제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억제제예요. 억제제. 뭐 하는데? 시장 진입을 하는데 아주 강력한 억제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상 내가 신발 가게 쏙 차렸어.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나이스 뭐 슈즈 해가지고 차렸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몰라. 그래서 광고도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해야 돼. 저런 것도 해야 돼. 홍보해야 돼. 이러려고 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어떻게 돼? 억제가 되는 거야. 아, 안 해야겠다. 어차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선호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높은 초기 비용이 있으니까 시장 진입으로의 디터런트, 억제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이러한 신규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억제당한다.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
됐죠?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이유입니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가 계속해서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을 하고 디지털화가 됐는데도 여전히 얘네들이 살아남고 그 다음에 이런 신규 업체들은 들어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크고 자리를 잡은 미디어 콘텐츠 제공자들은 강력한 브랜드와 그 다음에 and access, 자, 접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접근권이냐면 valuable,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back catalog 했는데 얘들아, 그 back catalog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제품들에 대한 카탈로그, 목록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출시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이키는 막 유명한 신발 라인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요, 나이스는요,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어떤 백 카탈로그죠?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뭔가를 이제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그런 많은 가치 있는 카탈로그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존의 업체들은 얘가 동사예요. 요거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운드랑 스위치 시키시면 요거 틀리겠죠. providers의 동사가 have야. 그래서 요거 얘들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뉴커머스들은 신규 업체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large and established media content providers는 기존에 존재하는 대기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업체들은 높은 비용 때문에 억제가 되는데 대기업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빵빵하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기업의 이점이에요. 대기업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뭐냐? 이미 굉장한 이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그러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상품들의 목록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다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When it comes to, 얘들아, when it comes to 하면요,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관한한 이런 뜻이거든요. 뭐에 있어서 이점을 가지고 있냐면 exploitation, 활용이죠. 추가적인 scale economy, 규모의 경제입니다.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의 활용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made possible이죠. 오형식 동사면서 뒤에 목적격 보고 따라온 과거분사입니다. 디지털화에 의하여서 가능해지는 규모의 경제, 추가적인 규모의 경제의 활용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요. 어떤 이 제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우리가 그 파스타 만들 때 드는 돈하고 그 다음에 엄청 큰 식당에서 파스타 하나를 만들 때 드는 돈이 대규모로 할 때 훨씬 더 덜 들잖아요.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기업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은 신규 업체들 어떻게 되겠어요? 신규 업체들은 더 입지가 좁아지겠죠. 더 좁아지겠죠. 위에가 통념이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통념에 대한 반박. 박박이 아니고요. 반박. 뭐죠? 여전히 대기업, 이미 인지도를 가진 기업들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마지막 한 지우만 더 보고 우리 갑시다.
자, 사람들은 are confronted with 마주하게 됩니다. 뭐를요?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 인지 부조화. 요거 요번 지문에서의 주요 소재 인지 부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지 부조화. 그런데요, 그 인지 부조화는 어떻게 생겨나냐면 aroused by the thought 어떤 생각에 의하여서 생겨나는데요. 근데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thought가 하나가 나오고요. thought and the thought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니까 이게 이제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 그게 이제 인지 부조화잖아요. 다 일찍 왔네. 됐죠.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어요. stereotypes,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that guide one's social judgment. 그들의 사회적인 판단을 이끄는 혹은 뭐 영향을 주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의 사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 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에요? And the thought. 또 어떤 생각이냐면 that. 그가 자, 하나는 난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다르게 말하면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렇게 내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야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아주 좋은 그다음에 아주 공정하고 그다음에 아주 합리적인 사고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의하여서 발생되는 인지 부조화를 만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생각이 생길 수 있는 거야. 나는 고정관념 가진 사람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굉장히 공정하고 난 굉장히 합리적이야. 그럼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자,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인식 중에 하나는 must change,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뭐가 되겠어요? In order for dissonance, 그러한 부조화가 뭐 되기 위하여서는 완화되기 위하여서는 부조화가 조금 나아지려면 완화 일단은 되다라는 수동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완화되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정신병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조화가 조금 완화되려면 한 가지 인식은 변해야 합니다. 변해야 한다. Which one changes? 어떤 게 바뀔까? 그러면 얘가 바뀔까? 얘가 바뀔까? 이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강조 구문이에요, 얘들아. It is always, almost always the cognition that 이렇게 강조 구문입니다. 가장 잘 바뀌는 것은 거의 항상 the cognition, 바로 그 인식입니다. 바로 그 인식이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그것은 어떤 인식이냐면 one's cognition about stereotyping,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이 잘 바뀐다는 거야. 자, 부조화가 줄어들려면 어쨌든 한 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한 개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둘 중에서 뭐가 잘 사라진다? 얘들아 보세요. open to change예요. 잘 바뀌는 것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잘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사라져야 된다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잘 바뀌는 거다. 바뀐다. 바뀐 또는 내 생각 속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나는 굉장히 평등하고 난 굉장히 뭔가 객관적인 그런 사람이야.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됐죠. 자, 계속 볼게요. Rather than think,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면 that we use stereotypes. 우리가 고정관념을 이용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판단하기 위하여서 고정관념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대신에 봐봐. 고정관념이 open to change였잖아. 고정관념이 잘 바뀌고 잘 버려지는 애야.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잘 못하잖아요. 인간들이 보통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평하고 그런 고정관념 나한테 없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한대요? Do not allow ourselves. 우리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To come to such a conclusion.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게 허락하지 않아. 난 고정관념 가진 사람이구나. 난 참 편견된 사람이야. 요거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키죠. 자,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어떻게 설득시켜? 스스로를 설득. 뭐라고 설득시킬까요? 우리는 실제로 아주 공정한 사람이야. 우리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설득시킨 거야. 나는 공정해. 난 참 이성적인 사람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남녀 이성 말고요. 뭔지 알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앞뒤를 잘 생각해서 난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선명이에 대해 그런 오해된 생각 가질 수가 없지. 선명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했을 거야. 이렇게. 내가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라고 내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making our social judgment,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뭐 한 이후에 considered assessment, considered, 얘들아 여기에서의 considered는요 아주 신중한, 그러니까 고려가 많이 된, 고민이 많이 된 평가죠. 아주 신중한 평가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individual.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주 신중하게 평가를 싹 한 이후에 우리 스스로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난 공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생길 때 내가 공정하다는 쪽으로 가고 내가 편견됐다는 거는 버린다. 없앤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 했죠.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자 얘들아 다른 말로 할 때는 반대 내용이 나오나요? 같은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그냥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내가 공정해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자 볼게요. 우리는 either do not realize 깨닫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do not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뭐를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깨닫지도 못해. 자,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고정관념이 있음을 첫째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도 못해요. 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쌤 진짜 억울하면서도 재밌는 얘기 해주고 싶으면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못해. 나중에 해줄게요. 약간 조금 그럴 수 있어서. 자 인정을 못하는 거야.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맞다는 거죠.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자 빠방. 자 그리고 봐봐 어디까지 가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생각들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쌤이 가지고 있는 선명이에 대해서 고정관념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인상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That inaccurate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고정관념은 틀렸어.
inaccurate 자리가 어휘 문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러한 self-delusion,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잖아. 이러한 자기 기만이죠. 스스로를 이렇게 속인단 말이야. 이러한 자기 기만은 helps us maintain 우리의 고정관념을 계속 가지고 있게 해줘요. 그러면서 뭐 하죠? 줄여주는 거야. Reducing the possibility for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은 좀 낮춰주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아 개념과 관련된 인지 부조화의 가능성은 좀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어떤 그 정신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 통일된 생각을 가져야지. 여기까지 됐죠?